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앞서 공부한 기술의 발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결혼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과거의 결혼과 현재의 결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자나 여자를 만나는 방법도 달라졌고, 결혼식을 하는 방법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나이도 달라졌고, 결혼을 한 후에 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이 결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달라졌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맞아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거나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알 수 있겠죠? 또 방송 뉴스나 신문 기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었거나 어디에서 봤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네, 바로 오늘 배울 에 의하면 이라는 문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문법은 에 의하면입니다. 에 의하면은 뒤 문장에서 어떤 사실을 인용하면서 인용된 내용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는 인용문이 옵니다. 여러분, 인용문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전달할 때 쓰는 문법이죠. 명사에는 이라고 하다나 이래요. 형용사에는 다고 하다나 돼요. 동사에는 는다고 하다나 는대요. 그리고 과거에는 at, 엇, 였다고 하다. at, 엇, 였대요. 미래에는 겠다고 하다. 겠대요. 을 거라고 하다 또는 을 거래요를 사용했었죠. 기억하시죠? 그럼 예문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1번. 일기예보에 의하면 곧 장마철이 시작된대요. 무슨 의미인가요? 네, 맞아요. 이 사람은 일기예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예보에서 곧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장마철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한 주체가 일기예보이기 때문에 일기예보에 의하면 이라고 이야기했죠. 보시는 것과 같이 뒤 문장에는 장마철이 시작된다고 해요. 장마철이 시작된대요처럼 인용문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도 볼까요? 박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음 시험은 좀 어려울 거래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다음 시험이 좀 어려울 거라고 하네요. 그럼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네, 박 선생님이죠? 박 선생님이 한 말이기 때문에 앞에 박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은 인용문을 사용했네요. 자, 그럼 다음 예문도 볼까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신체 발달 지수가 높아졌대요. 통계는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낸 것인데요. 中文是统计. 여기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신체 발달에 관한 통계 자료를 본 것 같네요. 통계를 봤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신체 발달 지수가 높아졌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보다 초등학생들의 키도 더 커지고 몸무게도 늘어났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다음 문장입니다. 외신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대요.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났나요? 네, 미국 서쪽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다친 사람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럼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외신이 했죠. 여기에서 외신은 외국에서 온 통신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 방송이나 신문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방송이나 외국의 신문에서 보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5번 예문도 볼까요? 신문 기사에 의하면 요즘 주식값이 자꾸 떨어진대요. 마지막 예문에서는 주식값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주식은 뭘까요?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인데요. 회사 이름을 보면 모모 주식회사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식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것을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팝니다. 그래서 회사가 커지고 돈을 많이 벌면 주식의 값이 올라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주식의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주식은 中文是股票. 주식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나요? 네, 맞아요. 신문 기사에서 봤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 의하면이라고 쓴 거죠. 그리고 뒤에 문장은 자꾸 떨어진대요 라고 인용문을 사용했네요. 이렇게 내가 보거나 들은 것을 전달할 때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또 어디에서 봤는지를 말할 때 에 의하면을 사용합니다. 에 의하면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내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책 180쪽을 볼까요? 에 의하면을 활용한 연습이 있습니다. 친구의 질문에 에 의하면을 사용해서 말해봅시다. 먼저 친구의 질문에 어울리는 정보를 연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친구의 질문을 보면서 에 의하면을 활용한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책의 예문을 보시면 1번. 이번 기말 시험이 쉬울까요? 곧 기말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이 쉬울지 어려울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네, 기말 시험은 중간 시험보다 어려울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에 의하면을 사용해서 말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기말 시험은 중간 시험보다 어려울 거래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두 번째 질문도 볼까요? 이번 살인 사건의 범인이 누구래요? 먼저 단어를 보면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죠.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범인 누구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이 있었고 범인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나는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뉴스에서 뭐라고 했나요? 네, 40대 주부 살인 사건 이웃 주민으로 밝혀져 라고 했네요. 그럼 에 의하면을 사용해서 말해볼까요? 뉴스 보도에 의하면 살인 사건의 범인은 이웃 주민으로 밝혀졌대요.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밝혀지다는 모든 사건의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다의 의미입니다. 就是显露、告破的意思。 친구의 다음 질문을 볼까요? 민호 아빠가 직장을 안 다니고 집안일을 다 하기로 했다면서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민호 아빠가 직장을 안 다니고 집안일을 다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집안일은 누가 하죠? 맞아요. 보통 집안일은 어머니가 하고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죠. 그런데 민호 아빠는 조금 특별한 선택을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선택을 한 사람은 민호 아빠뿐이 아니네요. 신문에서 어떤 기사가 났나 봐요. 어떤 기사가 났나요? 네, 전업주부로 나선 남편들이 늘고 있다 라는 기사가 났네요. 여기에서 전업주부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집안일만 하는 주부를 전업주부라고 하는데요. 나서다는 앞으로 나아가다 또는 어떤 일을 맡거나 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호 아빠처럼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을 하는 남편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사 내용을 인용해서 대답해 볼까요? 그런데 친구의 질문은 민호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묻는 거니까 그 질문에 대해 먼저 네 또는 아니요로 대답을 하고 나서 신문 기사를 인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신문 기사에 의하면 전업주부로 나선 남편들이 늘고 있대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다음 질문도 볼까요? 내년에는 경기가 좀 좋아질까요? 아마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 모양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힘들죠?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경제 전문가 이민수 씨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네요. 이민수 씨가 뭐라고 했나요? 네,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에 의하면을 사용해서 대답해 볼까요? 경제 전문가 이민수 씨에 의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좋아질 거래요.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요즘 계속 춥네요. 언제쯤 날씨가 풀릴까요? 아, 지금은 겨울인 것 같네요. 겨울에 날씨가 계속 추우면 따뜻한 날씨를 기다리게 되죠? 여기에서 날씨가 풀리다는 춥던 날씨가 덜 추워지다의 의미입니다. 봄처럼 따뜻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전보다 따뜻해진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날씨가 언제쯤 풀릴까요? 네,
나는 일기예보를 들었습니다. 일기예보에서 뭐라고 했나요? 다음 주부터 추위가 풀려 라고 했네요. 그럼 어떻게 인용하면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현재인지 미래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라고 했으니까 미래로 말해도 되고 정보의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로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에 의하면 다음 주부터 추위가 풀릴 거래요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일기예보에 의하면 다음 주부터 추위가 풀린대요 라고 현재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에 의하면 활용 연습을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인용문을 만드는 방법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법을 공부해 봅시다. 다음 문법은 고서는입니다. 고서는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행동이 끝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후에의 의미가 있고요. 앞문장과 뒷문장의 행동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가 있는 내용이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앞문장의 상태를 유지한 그대로의 의미인데요. 뒤에는 보통 부정문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을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볼까요? 1번. 인사만 나누고서는 그냥 헤어졌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인사만 하고 다른 것은 하지 않고 바로 헤어졌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사람을 만났고 인사를 나누는 행동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냥 헤어지는 행동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인사를 나눈 후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고서는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첫 번째 의미에 해당합니다. 그럼 다음 예문도 볼까요? 저녁을 먹고서는 아무 말도 없이 나갔어요. 어떤 사람이 저녁을 먹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갔다는 의미인데요. 시간적으로 먼저 저녁을 먹는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없이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문도 문법 고서는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첫 번째 의미에 해당하죠. 시간적인 선후 관계의 의미가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비슷한 문법이 고나 은 후에가 있습니다. 그럼 고서는이 다른 문법과 어떻게 다를까요? 두 행동 사이에 어떤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고서는은 그 중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문에서 인사만 나누고서는 그냥 헤어졌어요는 인사를 나눈 후에 잠깐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실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문도 저녁을 먹고서는 아무 말도 없이 나갔어요는 저녁을 먹은 후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깐 쉬거나 아니면 어디에 간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에 나오는 예문들은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신발을 신고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에서는 신발을 신는 행동이 끝난 후에 들어가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발을 신고서는 신발을 신은 상태 그대로의 의미이고, 그래서 신발을 신은 그 상태 그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르게 말하면
신발을 벗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겠죠? 이런 경우에 고서는 뒤에는 부정문이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부정문이 사용되었네요. 다음 예문도 볼까요? 하루라도 안 보고서는 견딜 수 없어요. 이 예문에서 쓰인 고서는도 앞의 예문과 비슷합니다. 하루라도 안 보고서는은 하루라도 안 보는 상태 그대로의 의미인데요. 그리고 그 뒤에는 견딜 수 없다, 부정문이 왔네요. 이 예문은 무슨 뜻일까요? 하루라도 안 보는 상태 그대로 견딜 수 없다니까 쉽게 말하면 날마다 보고 싶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계속해서 다음 예문도 봅시다. 이 일을 다 안 끝내고서는 퇴근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이 문장은 무슨 뜻일까요? 이 일을 다 안 끝낸 상태 그대로의 의미니까 이 일을 다 끝내지 않으면 퇴근할 수 없다. 이 일을 다 끝낸 후에야 퇴근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고서는은 하나의 행동이 끝난 후 그리고서는의 의미로 시간적인 선후 관계의 문장이 오는 것과 앞 문장의 상태 그대로의 의미로 뒤에 부정문이 나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잘 정리가 되었나요? 그럼 이제 이 문법을 활용해서 연습을 해봅시다. 책 181쪽을 볼까요? 수험생 유의사항과 전람회 관람 유의사항이 있네요. 두 가지 유의사항을 보면서 친구의 질문에 대답해보는 연습인데요. 질문을 보기 전에 먼저 유의사항을 살펴볼까요?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첫 번째 유의사항은 수험생은 오전 9시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입니다. 9시까지 모든 수험생은 교실에 들어가야 한다의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유의사항을 볼까요? 두 번째 유의사항은 시험 보는 날 반드시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에서 지참하다는 무엇을 가지고 참여하다의 의미인데요. 쉽게 말하면 시험 보는 날 꼭 신분증과 수험표를 가지고 오세요의 의미이죠. 세 번째 유의사항은 뭐예요? 네, 휴대전화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여기에서 소지하다는 가지고 있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시험을 보는 동안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의미죠. 마지막 유의사항은 전자수첩이나 전자사전, 계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보아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입니다. 여기에서 부정행위는 시험을 보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험 시간에 다른 사람의 시험지를 보거나 미리 적어놓은 작은 메모를 몰래 보는 행동 같은 것을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시험을 볼 때 이런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다음은 전람회 관람 유의사항을 볼까요? 첫 번째 유의사항은 20인 이상 단체 관람객의 경우 반드시 인터넷 혹은 전화로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데요. 혼자 가거나 적은 사람들이 가면 괜찮은데 20명 이상의 사람들과 같이 가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음료수 혹은 음식물은 전시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실 수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인데요. 여기에서 양해는 이해와 비슷한 말로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이해해 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시실 안에 음료수나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잘 이해해 주세요 라는 의미죠. 보통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잘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유의사항은 본 전람회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디지털 카메라는 소지하실 수 없습니다. 이 유의사항을 쉽게 말하면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휴대전화나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의 유의사항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질문과 그에 맞는 대답을 찾아볼까요? 먼저 친구의 질문과 그에 맞는 대답을 연결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각각의 질문을 보고 고서는 문법을 활용한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책의 예문을 보겠습니다. 1번. 가. 내일 고사장에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고사장은 시험을 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살펴봤죠?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었나요? 네, 맞아요. 소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고서는을 사용해서 대답해 볼까요? 그런데 고서는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아니요. 고사장에 휴대전화를 소지하고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을 볼까요? 내일 고사장에 신분증과 수험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수험생 유의사항 2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해야 합니다. 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 안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사장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럼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서 문법 고선은은 어느 의미로 써야 할까요? 네, 여기서도 두 번째 의미인 앞 문장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의 의미로 써야겠죠? 자, 그럼 대답을 볼까요? 네, 신분증과 수험표를 가지고 가지 않고서는 고사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도 봅시다. 고사장에 들어갈 때 전자사전을 소지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유의사항은 몇 번인가요? 네, 유의사항 4번에 있네요. 마찬가지로 고선은을 사용해서 두 번째 의미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전자사전을 소지하고서는 시험을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을 볼까요? 단체 관람을 할 때 꼭 예약해야 돼요? 이 질문의 대답은 수험생 유의사항이 아니라 관람 시 유의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겠네요. 20인 이상의 단체 관람객의 경우 반드시 인터넷 혹은 전화로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의 답이 있네요. 예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약을 안 하면 당연히 관람을 할 수 없겠죠. 자, 그럼 고선은을 사용해서 대답해 볼까요? 네, 단체 관람을 할 때 예약을 하지 않고서는 관람을 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하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 질문을 볼까요? 관람할 때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질문도 관람 시 유의사항에서 대답을 찾아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아니요. 관람할 때 음식물을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책 181쪽에 있는 연습은 모두 고선은의 두 번째 의미에 해당하네요. 이제 잘 아시겠죠? 연습에는 없지만 첫 번째 의미도 잊지 마세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